네, 이제 정시 합격자 발표가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2호학번들이 대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없는 국어 공부 이야기가 아니라 좀 재밌는 돈 이야기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다시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가볍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 그래도 재테크에 관심이 좀 있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먼저 불을 이루신 선배님들 이 해주시는 이야기들도 좀 종합을 해서 같이 전달을 드릴 테니까요.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이 끝났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첫 발을 내디딜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만한 종잣돈을 만든 상태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테크를 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게 예금, 적금이죠. 예금은 뭐냐면은 큰 돈을 한 번에 묶어놓고 이제 일정한 기간, 만기라고 하죠. 그 만기가 지나면 그 큰 돈 원금과 그 큰 돈에 붙은 이자를 합쳐서 다시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적금이라는 건 역시 일정한 기간, 만기 동안 꾸준히 적립식으로 돈을 모아 가다가 나중에는 그 모은 돈과 함께 이자를 함께 받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적금인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무료 원금 보장이 되고 거기에 이자까지 보셔준다라고 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은행은 바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은행은 그 돈을 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맡겨주는 물품 보관소에다가 물건을 맡기면 우리가 돈을 내죠. 이해하시겠어요? 은행은 돈을 맡겨주는 대신에 우리한테 돈을 줘요. 심지어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맡겨주면서 고맙다고 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돈을 왜 주는 걸까요? 그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자세한 원리는 이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적금을 들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잃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역시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현금의 가치, 돈의 가치가 되게 떨어지고 있는, 오히려 녹아내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여러분들이 예적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자의 어떤 가치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에 맡겨놓는 게 어디 투자를 하고 사업을 일구고 하는 것보다 기대되는 수익률이 더 높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바보같이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겠어요? 전부 다 은행에 돈 맡겨놓기만 하겠죠. 근데 은행에 돈 모두가 맡겨놓기만 하고 아무도 그걸 빌려가거나 투자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돈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예적금 금리는 실제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 속도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적금을 들면 이자를 받아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자가 실제로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더 낮은 수준의 이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국 예적금을 들면 돈을 잃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적금을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우량한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1,000원짜리 한 장만 있어도 김밥 한 줄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밥 한 줄의 가격이 4,000원째 하잖아요. 근데 이게 김밥 한 줄의 가격이 4배 올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1,000원의 가치가 4분의 1로 떨어졌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우량한 자산들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안 우량한 것들도 있어요. 시골에 있는 집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사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오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수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우량한 자산들,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싶어하고 모두가 이 자산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자산들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자산에 표시된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A 아파트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현금의 양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 표시된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량한 자산에 투자한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돈의 가치가 꾸준히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량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어떤 마인드셋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량한 자산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요 지역의 부동산. 앞으로 인구 감소하고 해가지고 부동산이 안 좋다고 하던데요. 여러분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돈이 줄어드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 돈 다 태우고 죽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죽으면 그 돈은 그 자손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자손들이 아니더라도 사회의 환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도 돈의 양은 그대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량한 부동산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서울 혹은 경기도의 핵심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죠? 그곳의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법칙이 언제 깨지냐면 대한민국이 망할 때 깨집니다. 주요한 지역, 서울이나
경기도 혹은 지방 핵심지들의 부동산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야겠죠. 물론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을 비롯한 핵심지들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약간 범접하기 힘든 수준일 거기 때문에 당장 이걸 노릴 수는 당연히 없어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사회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나서나 그럴 때 주요한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재테크를 하셔서 종잣돈을 모으셔야 하는 거죠. 이 주요한 지역의 부동산으로 가기 위한 이 우량한 자산들에 또 뭐가 있느냐? 주식이 있습니다. 쌤 주식하면 패가망신 한다는데요? 그거는 애석하지만 주식을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뭔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사놓고 올라라 혹은 옆에서 오른다면 그래 하고 사는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요. 제대로 된 준비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욕심내지 않는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주식도 잃을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주식, 특히 우량한 기업들의 주식은 너무나 당연하게 우상향하는 우량 자산이니까요. 그러니까 주식도 여러분들이 딴 거라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냥 S&P 500 요거만 하시는 거예요. S&P 500이 뭐냐면 이제 미국에 되게 유명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들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건 살짝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나 구글이 안 망하겠지만 사람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기업이 망하게 되면은 내 투자가 완전 실패로 돌아가는 거지만 이 S&P 500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 상위 50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펀드 운용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돈을 받아서 대신 500개의 기업에 나눠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00개 기업 중에서 하나가 망하게 되면 501등 기업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그 나라의 상위 500개 기업의 주가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지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S&P 500에 투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SPLG라고 하는 이 증권사 어플 아무거나 까셔가지고 SPLG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걸 꾸준히 모아 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이거냐면 S&P 500을 운용하는 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좀 가격이 좀 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이걸 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달러 환전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5, 60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몇만 원 정도만 있어도 이걸 살 수가 있거든요. 한 달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용돈도 받으시고 아니면 이제 알바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번 돈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만 꾸준하게 얘를 사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사 모으시다 보면은 이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10%거든요. 연. 이제 측정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11%, 12%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연 10% 이상의 수익이 나는 그런 펀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적금 금리가 해봤자 3%, 4%, 높아봤자 3%, 4%이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주식이다 보니까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8% 정도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렇기도 한데 그 하락만 잘 견뎌낼 수 있다면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기만 한다면 연 평균 10%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량한 자산의 또 하나로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기꾼인가요? 코인 이야기를 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인 중에는 비트코인이 있고 알트코인이 있어요.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알트코인 중에서도 뭐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같이 뭔가 내재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냥 비트코인 그 자체는 사실 이제는 어느 정도 우량 자산의 위치에 올랐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갈 곳 없는 유동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뭔가 딱히 어딘가 투자할 만한 곳이 없는 그런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돈들이 예적금에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갈 데 없나 기웃기웃 되다가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금이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좀 나눠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많은 강대국 정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 자산 운용사들에서도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꾸준히 역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시 여윳돈 10만원, 20만원 정도가 있다면 꾸준히 비트코인을 사 모으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부동산은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주식과 비트코인은 정말 몇만원, 몇십만원만 있어도 꾸준히 모아갈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가주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점 제일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투자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대학 다니는 동안 계속 여기에 꾸준히 돈을 모으시는 거야. 남들한테 말하시는 마. 남들한테 말하면 또 여기저기 훈수가 들어옵니다. 야, 그거 S&P 500을 왜 사냐? 그 재미없는 거 왜 사냐? 테슬라 가자라고 하거나 비트코인 재미없는 거 왜 하냐? 이 알트코인 완전 잡코인 있는데 이거 대박 날 거야. 이거 가자.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 유혹들을 최대한 떨쳐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떨쳐내고 제일 중요한 건 팔지 않는다 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만원, 20만원씩 꾸준히 모아가지고 한 몇백만원, 몇천만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몇백만원, 몇천만원 팔아서 뭐 할 거예요? 할 거 없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게 되면은 이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죠. 그죠? 돈을 벌면은 그걸로 생활비 쓰면 될 거고 이거 돈 팔아가지고 뭐 할 건데?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팔지 않는 겁니다. 언제 판다? 이거 살 때.
이거 살 때 파는 거예요. 주식과 비트코인을 가지고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돈을 모아 놓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됐을 때 내가 주요한 지역 혹은 내가 살 지역에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의 돈이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파는 겁니다. 그때 팔고 여기로 옮겨 놓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아파트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부동산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사도 그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을 사는 거거든요. 이 주요한 지역의 땅값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심지어 주식이나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모아서 이걸 팔고 여기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 구조를 만들으셔야 돼요. 이걸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해내시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힘들 테니까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여기에만 주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팔면 안 돼요.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 유혹들이 들어올 거예요. 야, 누구 선배가 뭐 사가지고 2배, 3배로 불렸대. 그런 유혹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참을 수 없는 게 사람 심리인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쉽게 번 돈은 쉽게 잃기도 쉽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여러분들이 2배, 3배 되는 엄청난 수익을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는 돈을 벌지 몰라도 결국에는 돈을 다 잃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도파민에 중독이 돼버린 거야. 2배, 3배 번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앞으로 10%, 20% 버는 거는 돈으로도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수익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 2배, 3배를 노리기 위해서 또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 잃게 되는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꾸준히 모아서 팔지 않고 모은 다음에 부동산으로 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동기들 중에도 이렇게 한 방을 노리던 친구들은 지금 다 개털이고요. 네, 열심히 그냥 꾸준히 이렇게 적금도 하고 주식 비트코인도 모으고 하던 친구들은 지금 다 서울에 집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리고 높아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모아가지고 언제 10억짜리 집 사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0억짜리 집은 10억 모아서 사는 게 아니라 몇 억만 모아서 대출받아서 사는 겁니다. 혹은 전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을 살 때가 되면 다 어떤 메커니즘인지 알게 될 테니까 지금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청약과 보험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이 뭐냐면 정말 쉽게 말하면, 그냥 거치게 표현을 하면 건설사가 만들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그죠? 건설사가 그 아파트를 사람들에게 팔겠죠. 그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그 새 아파트를 사는 걸 청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청약 통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이 청약 통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인데, 이 청약 통장에 2만 원부터 금액 상한은 없습니다만 이 청약 통장에 매달 넣을 때 인정금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이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 인정금액이 한 달에 25만 원까지 인정이 됩니다. 2만 원부터 25만 원까지 딱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만 원을 넣으시는 겁니다. 아니 쌤, 25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데 굳이 2만 원만 넣을 필요가 있나요? 쉽게 말하면 이 청약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얻고 싶으면요,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정말 많거나, 그러니까 인정되는 금액이 정말 많거나, 아니면은 그 통장에 돈을 넣은 기간이 엄청 길어야 돼요. 혹은 무주택 기간,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않고 있던 기간, 이것도 만 30세부터 0년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을 엄청 길게 가져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청약에 이 돈을 많이 넣어서 당첨이 되겠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긴 시간을 넣으셔야 돼요. 최소 20년,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됐을 때, 그때쯤부터 슬슬 이제 청약 당첨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주택을 산 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당첨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50이 될 때까지 집을 안 사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으로 부동산을 그냥 사실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당첨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선배님들께서 정말 많은 돈을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들이 먼저 당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순서가 오려면 한참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대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냥 2만 원씩만 넣고 청약 통장을 유지만 해라 라는 겁니다. 아니 쌤, 그러면 어차피 청약 될 것도 아닌데 통장을 왜 만드나요?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청약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기가 몇 명인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어요. 그 특별 공급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2만 원씩 그냥 꾸준히 넣으면서 청약 통장 유지만 하는 겁니다. 2만 원씩 모이면 돈이 좀 커지잖아요. 그죠? 나중에 청약 통장 담보대출이라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자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정말 돈이 정 급할 때 이거 청약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되게 좋기 때문에 유지하는 건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많이 넣지 말고 2만 원씩만 넣어라,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험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들지 마세요. 보험은 들지 마세요. 이게 되게 과격한 주장일 수 있는데, 보험은 쉽게 말하면 그 2017학년도 수능에도 나왔잖아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재완화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조건부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디가 크게 아프거나 큰 교통사고가 나거나 하지 않으면 그 보험금을 수령할 일이 잘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크게 아프거나 크게 다쳐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아봐야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몇 천만 원 수준에서 끝난단 말입니다. 그 몇 천만 원 수준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한 태도예요.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모이면 그거 주식과 비트코인에 넣기도 부족한데 그거를 지금 보험에 넣고 있으면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은 들지 마시고 그냥 실비 정도만. 네, 실비 모음이라고 있어요. 이거 월 2만 원대, 3만 원대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딱 이 정도만 딱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다른 보험 상품들은 굳이 가입을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이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불안해서 미치겠어요. 나는 20대, 30대 한 번쯤은 크게 아플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크게 다칠 것 같아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들지 마라.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병 생겼을 때 혹은 크게 다쳤을 때 그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어라. 돈을 모아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좀 과격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실제로 보험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정말 부자가 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보험을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게 사실입니다. 보험은 사실 수익률이 없는 사실상 마이너스 무한대에 수렴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보험을 들지 않는 걸 권해드리고 싶다. 그 돈 아껴서 주식과 비트코인 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남학생들은 군적금이라는 것도 있죠. 물론 군대 안 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군대에 가시면은 군적금이라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군적금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받는 월급의 일부, 지금은 55만 원인데 그 55만 원씩을 매달 적립을 하면 나중에 전역했을 때 그 55만 원씩을 더 붙여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군 생활 동안 약 1,000만 원 정도를 적금으로 들게 되는데 1,000만 원을 그냥 보너스로 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군 생활 열심히 하고 전역을 하면 2,0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이 군적금까지 활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전역했을 때 정말 큰 돈이 꽤 모여 있을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꾸준히 20만 원 정도를 모은다라고 한다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약 3, 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그 정도 금액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런 투자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부모님의 지원과 대출을 좀 받아가지고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되게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되게 큰 돈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시는 동안 그냥 생각 없이 학점만 따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돈을 좀 모아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대학생활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 정말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국어 얘기나 하지 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또 국어 얘기 열심히 할 테니까요. 우리 예비 대학생들 그리고 지금 대학생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재미없는, 아니지, 재밌는 국어 이야기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